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원주의 코로나19 감염은 지난 16일 신천지 예배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면서 확진자 동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선 공개가 느리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에서 처음으로 신천지와 관계가 없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와 같은 시설을 이용했거나 밀접 접촉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겁니다. 시민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확진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동선에 쏠리고 있습니다. 원주에 코로나가 지금 심각하게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저희가 문자로 동선 확인이 되면 그런 데는 잘 안 가게 되는 편이고 외출도 삼가하는 편입니다. 원주시가 발표한 확진자 동선입니다. 이동 장소와 시간이 차례대로 나열돼 있는데 중앙시장 활보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빨라졌지만 초기엔 확진자 동선 공개에 2, 3일씩 걸리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일반 음식점이나 이게 폐쇄나 이런 부분이 걱정된다면 일단은 올려주고 역학조사 끝난 대로 추가로 올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동선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원주시 홈페이지는 수시로 접속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분야 전문가들은 확진자 동선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더라도 밀접한 접촉이 없었다면 감염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입니다. 동선이 이제 겹치더라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같은 시간 같은 공간 네, 아주 밀접하게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염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특히 확진자들이 다녀간 장소는 이미 방역이 완료돼 추가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손님이 없다 보니 개점 휴업 상태인데요.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 강원도와 정부가 이자를 낮춰주는 코로나 대출 지원에 나섰는데 상담이 급증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춘천에 위치한 강원신용보증재단. 상담 창구 앞 대기 의자가 번호표를 쥔 소상공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에서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한 달 이상 손님이 끊기다 보니 당장 인건비도 못 주는 형편이라고 토로합니다.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주말엔 아예 안 나오고 그나마 있던 면회객도 없고 입소나 퇴소도 안 하고 저녁 8시 넘으면 길에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자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담은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소상공인들이 몰려들고 있어 상담 인원을 하루 100명으로 제한할 정도입니다. 취재진이 방문한 시각이 오전 11시 50분인데 이미 번호표가 90번을 넘겼습니다. 대출의 첫 단계인 상담부터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 신용보증재단도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직원들이 상담 받느라고 그 후속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후속 업무 처리가 빨리 이루어져야 대출 실행도 빨라지는데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대출 승인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춘천 명동에 위치한 한 닭갈비 식당. 코로나 대출을 신청했지만 언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적어도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데 당장 손님이 없어 임대료 내기도 벅찹니다. 지금 한참 손님이 많아야 할 점심시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게가 텅 비어 있습니다. 다른 식당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미 가게를 내놓은 곳도 많고 문을 연 식당도 운영을 할수록 적자라 휴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을 이렇게 닫아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아주 너무 심각한 거예요. 사람이 안 다니잖아요. 한산한 지역 상권과 달리 북새통을 이루는 대출 창구. 코로나19로 무너지고 있는 지역 경제에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은 대부분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주간보호센터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시내에 있는 한 노인 주간 보호센터입니다. 마스크를 쓴 어르신들이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휠체어를 타거나 부축을 받아 이동할 정도로 모두들 몸이 불편합니다. 이곳에 오는 어르신은 평소 20명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3명은 센터 이용을 중단했습니다. 센터 측은 소독과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며 어르신들을 받고 있는데 매일 출퇴근하는 형태여서 감염 우려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감염에 많이 노출이 돼 있고요.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구매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싶지만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강릉 지역 노인 복지 시설은 오는 8일까지 휴관에 들어갔고 학교들도 개학이 3주 연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노인 주간 보호센터는 휴관을 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어르신들도 센터 이용을 희망하고 있어 휴관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지난달 노인 보호시설별로 100개 안팎의 마스크를 지원하기는 했지만 안정적 공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스크를 사갖고 배부를 하라고 시설별로 취약계층이라 마스크를 살 수가 없어요, 저희도. 노인 주간 보호센터는 강릉에만 32곳에 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고 강원도 전체로는 147곳에 달합니다. 건강이 취약한 어르신들인 만큼 감염 예방을 위한 세심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 획정위원회가 내놓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도내 여론은 한마디로 참담하다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선거구 획정안이라는 혹평을 사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획정안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개 시군이 하나로 합쳐진 선거구, 속초 고성과 철원, 화천, 양구, 인제가 한 선거구로 묶였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로 공룡 선거구를 넘어 괴물 선거구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 선거구 면적은 서울 전체 면적의 8배가 넘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선거구는 이보다 더 넓어 면적이 서울의 11배나 됩니다.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이런 선거구 획정은 지역 분권과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당장 나옵니다. 총선 때마다 상식 밖의 선거구 획정으로 커다란 소외감을 느낀 강원도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개정 선거법이 인구에 대한 기준도 정해놓았지만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도 반영하라고 명시해 놓았는데 6개 시군을 합친 선거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도내 국회의원 7명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춘천 분구와 도내 의석 9석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춘천을 분구하지 말고 예전 선거구대로 8석을 유지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강원도를 이렇게 모조리 누더기처럼 흔들지 말고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반발이 잇따르자 국회 행안위는 이 획정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선거구 획정위에 요청했습니다. 이 안이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 조정의 최소화라는 여야 합의를 반영하지 않았고 농산어촌 지역성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6개의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역행하였다. 이 획정안은 5일 국회 본회의를 남겨놓고 있지만 원안 그대로 통과될지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나왔던 강원도 소외 현상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반복됐습니다. 무너진 도민들의 자존심을 누가 세울 수 있을지 이번 총선 표심과도 연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무증상 신천지 신도 가운데 대민 접촉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보도 이후 강원도가 전수검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호 행정부지사는 브리핑에서 무증상 신천지 신도 가운데 공무원을 포함한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 429명의 검체를 채취해 전수검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의료기관 146명과 사회봉사시설 106명을 검사한 뒤 개학 전까지 어린이집 68명, 초등학교 44명, 유치원 9명에 대한 검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김 부지사는 그러나 이들의 근무지는 현행법상 해당 기관과도 공유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원도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로 헌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에 따르면 3일 기준 혈액 보유량은 2.9일까지 낮아져 적정 보유량인 5일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사흘 넘게 지속되면 혈액 수급 위기 단계가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강원혈액원은 병원에서 요청하는 만큼의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개인과 단체에 헌혈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강원도 경제활력 특별대책회의가 어제 도청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에 따른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민간 단체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원도는 공공기관의 외부 식당 이용과 착한 건물주에 대한 지원, 강원 상품권 할인율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밝혔습니다. 또 상반기 내에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를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긴급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 첫 퇴원 사례가 나왔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확진 판정을 받고 강릉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속초 확진자 2명과 삼척 확진자 1명 등 모두 3명이 어제 오후 2시에 퇴원했습니다. 이들 퇴원자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증상이 사라진 후 24시간 간격으로 실시한 2번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퇴원 후에도 능동 감시나 자가 격리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원주로 입국한 해외 유학생 검사를 위한 이동선별진료소가 운영됩니다. 원주시는 오늘 연세대 미래캠퍼스 안에 이동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중국과 일본, 베트남에서 입국한 유학생 66명을 대상으로 검체 채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중국 유학생 426명 가운데 국내 체류 학생과 입국 후 2주가 지난 학생은 제외됐으며 앞으로 입국할 244명의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의 대학 재택 수업 권고에 따라 도내 주요 대학들도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합니다. 강원대와 한라대,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개강일인 오는 16일부터 최소 일주일에서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 재택 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지대는 개강을 23일로 일주일 더 연기하고 개강 후에도 2주 동안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20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 대상지로 전국 127곳을 선정한 가운데 도내 4곳이 포함됐습니다. 도내 4곳은 태백시 삼수동과 양구군 남면, 정선군 신동읍, 영월군 주천면 등입니다. 도시지역은 4년간 30억 원, 농촌지역은 3년간 15억 원이 지원돼 슬레이트 지붕 등 노후주택 정비와 담장 수리, 소방도로 확충, 상하수도 정비 사업 등이 펼쳐집니다. 또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겨울 강원도는 역대 가장 따뜻하고 눈이 적게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겨울 강원도의 평균 기온은 영상 1.9도로 기상 관측막이 대폭 확충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최고 기온 평균은 영상 6.9도,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로 역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겨울 강수량은 157mm로 1973년 이후 6번째로 많았지만 기온이 높아 눈보다는 비가 주로 내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와 도내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물품 부족을 겪고 있는 대구광역시에 강원도가 방역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전달한 이번 지원 규모는 살균제 2,000병, 손소독제 10,000병 등 약 7톤으로 1억 2천만 원 상당의 방역 물품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대구 강원도민회 권순일 사무총장은 10만 출향도민들은 다행히 확진 환자가 없다는 소식과 함께 강원도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